술막에서 2막 2장 한밤에 두 소동. 비가 세차게 내리는 늦은 밤, 경기도 광주 세원 술막에 누군가 찾아와서 잠긴 살인문을 흔들어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모가 밖을 내다보며 장사 끝났다고 외쳤으나 나그네는 한 번 더 문을 흔들며 가지 않았습니다. 술막에서 심부름하며 더부살이하는 청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자 나그네는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청년이 자세히 살펴보니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이 몸을 부르르 떨기에 청년은 그를 부축하여 자기가 자는 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 누우시지요. 청년이 말을 건넸을 때 노인은 피곤이 밀려왔는지 벌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노인 몸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볼품없는 노인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째서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신 걸까? 노인은 기절하듯 잠에 빠졌고 청년은 노인의 젖은 겉옷을 벗기고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노인은 간밤에 살인문짝을 붙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불편한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방문을 열고 밝게 웃으며 노인에게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나요? 아궁이에서 옷을 말려 머리맡에 두었으니 어서 입으세요. 노인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쪽방에서 잔 사실을 뒤늦게 한 주모가 방안을 들여다보자 노인은 돈이 없다면서 말했습니다. 내 나중에 돈을 줄 테니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그 말에 주모가 코웃음치며 답했습니다. 그럼 국밥도 나중에 돈 낸 뒤 드세요. 잠시 후 청년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노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속을 든든히 해야죠. 노인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 쌀쌀맞은 주모가 그냥 내줄 리 없고 청년이 자기의 아침밥을 내밀은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청년에게 인사도 없이 서둘러 술막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행상 7명이 술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경, 즉 밤 10시쯤 나졸 2명이 포승으로 결박한 사내 1명을 데리고 술막을 찾았습니다. 나졸들이 주인을 불러 비밀히 말했습니다. 도둑놈 일당이 이 집에 들었다기에 마저 잡아가려 하니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야겠소. 이에 주인이 바깥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결박당한 사내는 어두운 낯빛으로 미로 도둑으로 보였고 나졸들이 그에게 엄히 물었습니다. 너와 한패가 어디에 있느냐? 도둑은 얼굴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상인들은 잠에서 깨어 긴장했고 붙잡힌 도둑이 상인 4명이 있는 윗방으로 들어가서 쭉 둘러보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은 이어 상인 3명이 있는 아랫방으로 들어가서 역시 쭉 둘러본 뒤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도 없습니다요. 그 말에 나졸들이 성내며 우짖었습니다. 내 놈이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아무래도 호되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나졸들은 방망이로 도둑을 때리며 다그쳤습니다. 도둑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보고 찾아내겠습니다. 도둑은 윗방으로 들어가서 상인 2명을 가리키며 한패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나졸들은 곧 잡아서 묶었습니다. 도둑은 아랫방으로 가서도 2명을 가리켰고 그들도 붙잡혔습니다. 나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둑을 추궁했습니다. 이 집에 7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머릿수가 맞지 않으니 내 놈이 아직도 속이는 게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방망이로 때리려 하자 도둑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한패입니다요. 나졸들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나머지 상인들도 결박했습니다. 상인들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으나 나절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자기를 도둑이라고 말하더냐. 도적 패거리를 체포하는데 성공한 나절이 주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도둑놈 수가 많아서 지금 다 끌고 갈 수가 없네. 우리가 관하러 가서 사토끼 아래요 군사를 데리고 올 테니 그때까지 이놈들을 잘 지켜야 하네. 주모 부부는 긴장한 얼굴로 알겠다며 답했지만 그래도 못 믿어온지 나절들은 여러 차례 당부했고 상인들 물건을 작물이라며 챙겨서 전부 가져갔습니다. 나절들이 자리를 비우자 꽁꽁 묶인 사람들은 도둑이 아니라며 풀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모 부부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때까지 나절들은 군사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주모 부부는 청년을 시켜 관하러 가서 탐문하게 했습니다. 불이 나게 다녀온 청년은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제야 주모 부부와 상인들은 도적들이 거짓으로 꾸민 연극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적이라며 고함쳤고 일부는 관하로 달려가 알려 늦게나마 포교가 출동했지만 도적들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잡지 못했습니다. 주모 부부는 애꿎은 청년을 탓하며 화풀이했습니다. 내가 눈치가 없어 망신스러운 사달이 났으니 이달에는 삭을 주지 않을 게다. 아무 잘못 없는 청년은 눈치를 보며 아침을 굶은 채 잔의를 했습니다. 점심 무렵 한 장정이 술막에 찾아와 청년에게 이 집에서 일하는 젊은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하자 장정은 같이 갈 데가 있다며 말을 타라고 권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나요? 청년이 조심스레 물었으나 장정은 눈을 부라리며 가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면서 길을 재촉했습니다. 청년은 장정의 기세에 눌려 말을 탔고 장정의 허리를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십 리를 달려 큰 기와집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이 장정을 따라 겁먹은 채 대문을 지나서 사랑방으로 가자 유건을 쓴 노인이 어질게 웃으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그 말에 청년이 바라보니 며칠 전 폭우 내리던 날 술막 살인문 앞에 주저앉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청년이 놀란 토기 눈을 짓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불현듯 어머니가 그리워 묘소에 갔다가 느닷없는 폭우를 만나 길을 잃고 헤매었단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술막에서 너를 만난 덕분에 이렇게 살았구나. 사연을 말해준 노인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돈을 벌어 술막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노인의 질문에 청년이 밝힌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그 술막은 청년 가족이 운영했는데 청년 아버지가 병들어 죽는 바람에 약값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고리채 빌려준 영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리채 영감의 누이 부부가 술막을 차지했고 청년 어머니는 저작거리 국밥집 참모로 일하는 신세가 됐으며 청년은 미련이 있어서 남아 더부살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돈을 모아야 술막을 되찾을 것 같느냐? 청년이 10년 정도 일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청년에게 늦은 점심을 대접한 뒤 말에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 노인은 고리채 영감을 찾아가서 술막을 사겠다며 흥정했는데 터무니없는 값에 놀랐습니다. 이미 술막이 넘어간 가격을 알고 있는데 고리채 영감이 바가지를 씌우려 한 것입니다. 며칠 후 기존 술막 근처에 목수들이 모여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완성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평상이 있고 부엌과 객방을 갖춘 기와집 술막이었습니다. 드디어 완공된 날 양반 노인이 청년에게 땅 문서와 집 문서를 건네줬고 청년과 어머니는 큰절을 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고 퐁퐁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착한 청년의 전화위복을 기꺼이 축하해 줬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